당신도 할 수 있다. 한 달 만에 900 달성.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우리가 토익을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노베이스도 3개월 만에 700을 달성했다느니 아니면 뭐 영어 9등급이 800점을 맞은 비법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눈에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익을 시작할 때쯤 펼쳐진 상황이 어떻냐면 갑작스럽게 몇백 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 급해져서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인데 근데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제로 따라해보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이고 그리고 충분히 3개월이면 그 점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괜히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시도해 보겠다고 한 달을 썼다가 안 되고 남은 건 2달인데 2달은 뭔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그런 것도 찾아와서 열심히 해보다가 또 안 되고 그러면은 3개월이 주어졌는데 근데 성과를 못 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상황이 꼬이고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900을 따놔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700을 따놔야 되는 사람들이 3개월 아니면 1개월을 자기의 학습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만 보고 이 학습법만 있으면 한 달 만에 900을 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학원에만 다니면 3개월 만에 700을 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내놓는 홍보 문구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습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현실적인 점수대별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점수대별 학습 기간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바로 잡아 나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점수대별에 맞는 루틴, 그리고 각 점수대별에 맞는 교재들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점수대별 학습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점수에서 여 점수로 올리려면 얼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가. 이제 제 영상이 아무래도 지금은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보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회수를 높게 뽑으려면 물론 좀 자극적으로 막 한 달 만에 뭐 900점 밟는 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런 방법이 여러분이랑 안 맞아버리면 그럼 그냥 한 달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법과 공부 기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노베이스라고 하면 보통 한 몇 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00점 미치면 노베이스인 거죠. 좀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잘 안 잡혀 있고 그리고 노출 빈도도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음 단계인 500점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9개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9개월은 이제 이 전체 그래프, 전체 막대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 대한 감각 자체를 익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500점 이하 단계에서는 토익을 당장 준비하면은 안 되는 파트예요. 영어에 대한 친숙도를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숙도를 올리고 난 뒤에 이제 600점으로 갈 차례죠. 600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한 3개월 정도입니다. 이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생겼겠다. 토익이라는 시험을 대비하면서 단어도 좀 외우기 시작하고 문법도 외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유형을 조금씩 아름아름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600에서 700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한 2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법, 어휘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 유형과 스킬을 어느 정도 익혀가면서 이제 조금 더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700에서 800은 똑같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한 900까지도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노베이스 상태에서 900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그러면은 몇 개월일까요? 9개월에 3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해서 1년 반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노베이스 상태다. 근데 900점을 만들어야겠다 싶으시면 그럼 한 1년 반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600점 정도 나온다.
600점 정도에서 내가 900점을 만들려면 한 반년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학원에서 듣던 거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시간표고요. 그런 만큼 꽤 가능성이 높은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뒤로 이 900에서 950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돼요. 점점 반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왜냐면 이제 90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풀만한 문제집이 좀 많이 없어져요. 왜냐면 엔간한 문제집들을 좀 다 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 같은 것들, 가끔씩 나타나는 엄청 극악무도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점수가 깎이고 그러는 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점인 900점을 받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또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50을 넘겨서부터는 운의 영역이에요. 시험 운의 영역. 컨디션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요소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900점까지는 또 운의 영역이라서 9개월 정도까지 잡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810점을 받고 만점까지 받았던 기간이 한 1년 하고 4개월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토익 만점을 받았을 때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만점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꽤 현실적인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점수대별에 맞는 학습 상황과 그리고 학습 플랜, 그리고 학습 교재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500점 이하이신 분들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꽤 충격적일 수는 있겠는데요. 파닉스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단어를 어떻게 읽냐? 이제 통째로 외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자 읽듯이 영어를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외워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W로 시작하고 중간에 무어가 있고 D로 끝나면 우드라고 읽던가 워드라고 읽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단어를 통째로 외운다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뭔가 연구가 있긴 한데 대충 그런 식으로 단어를 읽어 오셨고 영어를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문법 용어의 개념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문법을 배웠긴 배웠으니까 존재는 하는데, 근데 정확히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문장에서 얘가 어떤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그런 것들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달리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순서 자체가 엄청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500점 이하에서 500점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파닉스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어휘나 아니면 문장을 통해서 파닉스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 상당히 꽤 잘 돼 있어요. 제가 파닉스를 배웠을 때만 해도 막 파닉스가 아무래도 어린애들용 교재로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성인용으로 된 그런 파닉스 학습 자료들도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거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문법 용어나 개념을 아직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 문장의 빅데이터, 문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라 하는 그런 경험이 먼저 쌓여지고 난 뒤에 얘가 주어였구나, 얘가 동사였구나, 얘가 목적어였구나 하는 그런 나중에 가서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어가 제일 먼저 오고 뒤에 동사가 오고 세 번째로 목적어가 온다, 이게 문장의 형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외워버리고 난 뒤에 문장을 보고 나면, 그럼 이제 질문형, 의문형 같은 거를 봤을 때도 Can I do something?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can을 주어로 보고 I를 동사로 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정을 좀 하자면. 그래서 문법 용어랑 개념을 아직은 익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화책이나 그런 다양한 읽기 자료, 듣기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간단한 문장 구조 자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과 같은 그런 자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즐겨 쓰는 교재 중 하나입니다. 이 동화책 자체라기보다는요, 동화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2의 I Can Read라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동화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그걸 풀 에피소드로 보면 상당히 멘탈이 흔들려요.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동화 클립만 보는 게 중요합니다. 1분 30초짜리 동화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존감도 지키면서 동시에 간단한 문장 구조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쉐도잉, 그러니까 듣고 바로바로 따라하는 연습을 매일 1시간 정도씩은 하셔야 됩니다. 1시간. 근데 중요한 거는 몇 시간을 하느냐 그것보다는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더 이상 들어가면 영어 회화의 영역이 들어가서 좀 콘텐츠가 꼬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껏 말씀드리자면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점수대에서의 회독,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학습하시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동화책 위주로 간단한 문장 구조에 익숙해졌다. 9개월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쉐도잉을 하면서 영어에 익숙해졌다 하시면 그럼 이제 축하합니다. 500점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0점대이신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마주하는 과제들,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막상 파닉스랑 그런 것들을 다 익혔고 그리고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들도 나름대로 다 외웠어. 그리고 해석도 어느 정도는 돼. 근데 이제 와서 시작을 해보려 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using less energy, 뭐 I can make gifts with things from around the house. 그러니까 나는 뭐 house는 집이고 아니면 reusing은 다시 사용하는 거고 buy는 사는 거고 이런 거는 내가 아는데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단어들이 regret, 후회하다 아니면 supervise, 상사 아니면 subordinate, 부하 직원 또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아니면 또 뭐 컨퍼런스 회의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난 얼마 전만 해도 동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 벌어 먹고 사는 직장인의 세계로 갑자기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어 세계가 갑자기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도 이제 배우려니까 새로운 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험 유형이 생각보다 낯설거든.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해서 날리는 문제가 꽤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점수대에서 쓸 수 있는 교재로서는 일단 저는 해커스 토익 스타트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해커스 교재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기본적인 교재로서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해커스 토익 스타트의 장점이라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잘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여기 안에 예시 문제들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건데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 회독, 계속 반복하면서 이 3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 스타트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에 엄청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몇몇 분들은 이 토익을 시작하면서 복화책을 같이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복화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복화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문을 보지 않고 단어랑 단어 뜻만 외우는 거. 그거는 제가 많이 말립니다. 왜냐?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단어랑 한국어 뜻만 외우면 난 단어를 외웠다. 난 단어를 쓸 수 있다. 단어를 이해한다. 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학습을 할 바에는 차라리 복화책을 안 보고 여기 나오는 해커스 토익 스타트 이 두 권의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우는 것 그리고 외운 걸 기반으로 다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단어를 복기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복화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화책을 꼭 봐야 된다고 해커스가 말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굳이 필요한 교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다.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보다 보면 일단 문제에서 나오는 어휘 위주로 외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화책에 나오는 거 그냥 쭉쭉쭉 외우는 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외운 거를 내가 당장에 지금 써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더 외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왔던 어휘, 그중에서 내가 몰랐던 어휘 위주로 외우고 그리고 그 어휘들을 외우고 난 뒤에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shadowing 아까 그 500점 이하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듣는 대로 바로 따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리스닝 지문의 패턴에 익숙을 해줘야 돼요. 제가 introductory lesson 그러니까 제가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리스닝 지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어요.
오답에도 패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익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초 교재 위주로 이렇게 친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회독을 하는 거예요, 회독.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저 책 2권을 한 번씩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 책 2권을 1회독하는 거를 목표로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독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면 내가 앞서 봤던 것들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단어도 그리고 문법적인 개념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고 전 딱 한 달 정도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게 3개월이죠. 그러면 몇 번 회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 회독할 수 있겠네요. 근데 3번도 아니에요. 왜? 한 번 회독하면 다음번에 회독하는 게 훨씬 더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최소 3번이지만 이제 더 할 요량을 치면 한 달 동안 한 번씩 돌려보고 그다음에 뭐 20일 동안 한 번씩 돌려보고 그다음에 10일 동안 한 번씩 돌려보고 그럼 2달 만에 몇 번을 돌려본 거예요? 3번을 돌려본 거죠.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600점도 받았습니다. 600점도 받고 난 뒤에 700점으로 가보려 하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필수적인 어휘를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스타트나 그런 것들에 있는 어휘 같은 것들을 외우면서 내가 필수적인 어휘를 알고 있겠는데 이제 문법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하게 아는 경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 that이 문장에 나왔는데 얘가 사실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친구예요. 그런데 해석을 관계대명사처럼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what이 문장에 등장해서 얘가 관계대명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문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완전하게 아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문법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제대로 문법 문제를 못 푸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감이 잡히기는 했는데요. 뭔가 잘못된 감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교재는 해커스 토익 750 플러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교재를 본 적은 없어요. 구성을 대충 보았고 사실은 얘가 제가 토익을 한창 공부했을 때는 없었던 책이었어요. 없었거나 제가 쓰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썼던 책은 지금은 없는데 해커스 토익 중급이라고 해서 정말 시퍼렇고 정말 시뻘건 책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이런 750 플러스의 역할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썼던 책들의 후신 같은 친구들이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구성이나 그런 난이도 측면에서 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느냐? 앞서 말했듯이 회독을 계속하면서 어휘 범위를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1000개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대충 한 3000개 정도까지는 계속 꾸준히 넓혀 나가야 어휘 문제나 문법 문제가 훨씬 풀기 좋아집니다. 나중에 가면 문법 문제를 어휘 문제처럼 그냥 해석으로 풀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때를 위해서 어휘 범위를 계속 확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개념을 헷갈리지 않게 예문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문 위주라는 거는 이 교재에 있는 예문들, 예시 문제들을 예문 삼아서 그러면서 이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이 무조건 그냥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아니면 지시대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3가지 역할이 있다. 꼭 그냥 막연히 외운다기보다 that이 각각 그 역할로 쓰이는 그 예시 문장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권장 시간, 이제 파트 5, 6, 7의 권장 시간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0점 전까지만 해도요. 권장 시간 안에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권장 시간 안에 못 풀고 그리고 권장 시간 안에 안 풀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하지만 이제 600점에서 700점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700점을 넘기려면 그러면 이제 권장 시간을 좀 신경을 쓰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다 보면 아마 이런 예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모의 문제들 같은 거에 아마 조그맣게 권장 시간 뭐 13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연습들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700까지 받았어요. 700까지 받았는데 이제 800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제 내가 어휘를 한 2000개 정도는 알고 있어요. 훨씬 확장됐죠. 그리고 문법도 다 배우기는 배웠어요. 근데 다 배우기는 배웠다는 거에 어감이 어때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배워서 진도까지 다 마치고 어느 정도 개념은 말할 수 있겠는데 얘를 완전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 문법이 적용된 예시 문장을 내가 지어낼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진 않고 아직도 여전히 어휘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해커스 토익 리딩 RC 그리고 YBM 실전 천재입니다. 이제 해커스는 좀 아시겠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얘네 둘이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해커스를 대표하는 토익 교재이면서도 토익 자체에서 정말 핵심적인 교재이기도 해요. 위에도 토익 리딩의 기본서, 토익 리스닝의 기본서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본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모든 내용을 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교재 중에서도 두께가 제일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한 500페이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면 그럼 정말 토익의 기본기가 다 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재들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추천을 드렸잖아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뒤에 예시 문제나 그런 것들이 유닛별로 나와 있고 아니면 뒤에 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 몇 개 3회분인가 딸려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뭔가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700점대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문제집이 바로 이 YBM 문제집입니다. YBM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조금 해커스보다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8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 해커스 토익 리스닝, 리딩과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 싶은 교재들입니다. 그럼 이 교재들 가지고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800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800이란 점수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스닝 450 그리고 리딩 350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리스닝 훨씬 점수 올리기가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400점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400점대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뭐냐 살펴보면 아무래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유형인데 그건 그냥 내가 빨리 푸는 습관 아니면 정확하게 푸는 패턴, 루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몸에 익히고. 그것만 해도 만약 500점대에서 시작했다 하면 그럼 이제 5개월 동안은 충분히 됐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방해하는 부분이 발음이거든요. 발음. 이제 우리는 영어를 미국식 발음으로 항상 배워왔어요. Could you give me a bottle of water? 제대로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듣다가 Could you give me a bottle of water?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잘 친숙하게 안 와닿거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갑자기 vase라고 읽던 거는 vase라고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내미가 확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에 450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발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음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냐? 쉐도잉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쉐도잉. 그러니까 내가 구사할 수 없는 발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맞잖아. 내가 금마들처럼 얘기할 수 없으면 내가 금마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다음 영상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이 다루긴 하겠지만 쉐도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친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350으로 오르려면 이 문법이 많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파트 5가 많이 발목을 잡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집들을 통해서 문법 부분, 파트 5, 6 부분만 따로 회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 5, 6만 다루는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800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 속에 숨어있는 접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티나는 것들 이랑 의미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800까지 왔어요. 800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어떤 수준에 다다르냐? 이제 내 생각을 문법적으로는 뭔가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표현해낼 수 있어요. 왜? 이제 아는 단어들도 꽤 많아졌고 문법도 어느 정도는 익혔으니까. 그래서 문법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이제 앞선 700점대가 문법을 배우기는 배웠던 단계라면 지금 이 단계는 문법이 크게 흔들리진 않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파트 5, 6가 이제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개 정도에서 3개, 3개에서 5개 정도 틀리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러면 인제 무엇이 어려워지냐면 상대적으로 파트 7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리딩을 막 시작했을 때는 파트 5, 6 보다 파트 7이 훨씬 쉽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대충 단어 몇 개 파악해서 눈치껏 문제를 풀면 그래도 파트 5, 6 보다는 맞는 문제 수가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인제는 아닌 거죠. 파트 7은 정말 인제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파트 7의 후반부인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 때문에 좀 파트 7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인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보면 인제 본격적으로 문제집 풀이 위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실전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추천해 드리는 문제집이 바로 이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 1 그리고 실전 천재 2와 같은 이런 문제집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제부터는 문제집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집 위주의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살펴보면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루틴이에요. 한 세트씩 풀고 그다음에 각각 채점하고 그다음에 리뷰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몰랐던 단어나 문법 개념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다음 세트로 옮겨가서 똑같은 거 계속하고 그걸 10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1회독입니다. 그런 1회독을 대충 저는 된다면 저는 3회독까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 3회독한다 하면은 하루에 한 세트씩 뭐 다 복습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거 3회독하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리고 이거 3회독하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하시다 보면 900점 반드시 넘깁니다. 정말 반드시 넘깁니다. 그러면 이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이 정도 되다 보면 무엇을 시도하셔도 되냐면 리스닝을 푸는 시간 중간에 리딩을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능 풀 때도 리스닝 영어 듣기 수능 듣기 문제 풀는 동안에 뒤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 리스닝에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파트 1도 괜찮고요. 파트 2는 쪼끔 시간이 빽빽하니까 하면 안 되고 파트 3랑 4 예. 뭐 지문들 읽어 주고 난 뒤에 그 사이에 비는 시간 그때 인제 리딩을 푸시는 연습을 들여야 됩니다. 한 10 문제만 풀어도 좀 뒤에 시간이 좀 널널하게 남을 거예요. 10 문제만 풀어도 절약되는 시간이 대충 한 200초 정도니까 그럼 한 3분 정도 미리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리스닝 시간 빌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싸리 그냥 리딩 문제 먼저 푸시라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제쯤 되면 파트 7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7의 지문의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 7의 지문의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 딱 봐도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그다음에 웹사이트 아니면 메시지, advertisement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 이 정보가 등장하는 순서랑 정보가 자주 나오는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의 순서와 정보가 등장하는 위치랑 뭔가 연관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90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900점을 받았네요. 900점을 받고 나니까 인제 드디어 내 생각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파트 5에 등장하는 해괴망측한 단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단계입니다. 전맘만 없었으면 내가 파트 5 정말 다 맞을 수 있었고 그랬으면 내가 멘탈이 깨지지 않아서 파트 6, 7도 다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만점이었을 텐데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끔씩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가끔씩 극악의 난이도인 파트 7의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극악의 문제들이라 하면 이제 5분 안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패러프레이즈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억지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제 많이 고통을 받는 그런 단계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리딩에 대한 부분이죠. 이쯤 되면 900점을 넘겼다 하면 무조건 리스닝은 480점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이신 분들 중에 혹여나 리딩 점수가 480이고 리스닝 점수가 420이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리스닝 먼저 쉐도잉을 통해서 계속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인제 이 단계가 되면 리딩이 정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리딩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리스닝에 대한 감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똑같이 계속 문제집 위주로 갈 건데요. 이제 일단 아까는 해커스 토익 천재 1, 2 였죠. 인제는 3 입니다. 제가 풀면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듣기도 들었지만 인제 실전 천재 1, 2는 요즘에 나오는 난이도와 비슷해요. 원래 출시됐을 때는 토익보다 쪼끔 어려웠다. 그러니까 6년 전만 해도 '아 실전 토익보다 쪼끔 더 어려운데?' 싶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난이도가 쪼끔 올라서 요즘은 한 실전 천재 1, 2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데요. 이 3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3를 푸는 거는 어떤 심보냐면요. 내가 정말 매운 거를 먹기 위해서 혀를 미리 마비시켜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억수로 매운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쪼끔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자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풀었다.' 싶으시면 그럼 인제 그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 신화공 토익 950 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쪼끔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6년 전이나 그럴 때 풀었던 문제집이거든요. 이거 심판이 나오긴 했는데 심판이 그렇게 평가가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거의 문제 구성도 정말 해괴망측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파트 5 문형에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문형도 나오고요.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3 까지 회독을 완전히 다 했어요. 1, 2, 3 그래서 한 번 더 회독하고 2번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봤을 때 풀 문제집이 더 없는데 그런데 내 혀가 아직도 살아있어. 매운맛이 아직도 느껴져. 아직도 얼얼하게 느껴져. 그래서 내 혀를 이번 기회에 확 보내버려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인제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겠다. 시원스쿨은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하기는 해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브랜드 같은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이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리스닝 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리스닝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파트 5 문제들 같은 거 풀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950을 넘기기 위해서는 리스닝 시간에 파트 5 문제 30 문제를 다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되면 발목을 잡는 게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일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이더라도 접사를 통해서 내가 단어의 뜻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기 4 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3 개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되도록 접사 위주로 새로 마주하는 단어를 추측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인제 대충 추측해서 3 개는 내가 확실하게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3개 중에 맞는 녀석 있으면 맞는 놈 고르면 되고 3 개가 다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은 끝까지 추측이 안 됐던 그 단어 고르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인제 단어를 익히고 나면 이제 또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 그런 부족한 파트 쪼끔이라도 있으면 부족한 파트 위주로 문제집 계속 회독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3 개월을 보내시다 보면 그럼 인제 950을 충분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제 950 까지 내가 넘겼어요. 야 드디어 950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990 점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대충 이럴 겁니다. 풀 만한 문제집들은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듣기 문제의 답들이 인제는 미리 다 예측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노력이 아니라 운이 부족해 가지고 만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운이 부족해서 만점을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950은 잘 모르겠는데 한 970 부터는 운인 것 같아요. 970 에서 990 까지는 시험 운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분들께는 추천드릴 교재가 잘 없어요. 이제 아까 신화공 교재까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추천해 드릴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점 받을 때까지 시험을 다시 쳐 보시는 거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지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창 토익을 쳤을 때 중학교 1 학년이었을 때 토익을 한번 985 점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5 번을 더 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990 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만점 다시 나올 때까지 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회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컨디션 잘 관리하고 환경적인 변수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날 뭐 고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최대한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쯤 되면 시험 치는 자신만의 루틴도 좀 완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뭐 초콜릿을 가져가서 먹으면서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좀 칠 때 뭐 물을 언제쯤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끔씩 등장하는 단어들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렇다면 인제 이때쯤 복화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인제 복화책 중에서도 맨 뒷줄에 있는 그런 900 점대들을 위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외우시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 계속 메꿔 나가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각 점수대별에 맞는 학습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 교재와 학습 플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간략하게 소개한 점이 없진 않았는데요. 각각의 학습 교재였던 동화책, 그리고 제대로 된 토익 교재, 그다음에 토익 문제집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이 꽤 사실적으로 담백하게 담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저만의 공부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1 때 토익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부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